우리가 앞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생겼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는지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는 이 국가정보법령 시스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법령이에요. 그걸 그대로 제가 1조, 2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입법 목적이 제 1조인데 여기도 그냥 보셔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입법 목적은 제가 아까도 입법 배경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조가 적용 대상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적용의 대상은 종사자란 기준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사업주라는 거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9번째 경영 책임자를 우리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영 책임자가 보시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아까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내 종사자가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땐 누구를 처벌하느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공공기관의 장을 직접 처벌하겠다라는 게 이제 적용 대상을 정의하는 제2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건 사실 제4조예요. 제4조가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이행이 뭐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뭘 해야 되느냐?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해야 된대요. 그 중에 1번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해서 다음에 각호를 조치해야 한다. 그럼 조치를 뭘 해야 돼? 첫 번째,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에 넣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해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라. 세 번째, 단체 기관장 이행해라. 네 번째,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되게 구구절절 써놨는데 실제로 결국 해야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그 이행을 해라. 그게 이 제4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고가 났을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뭘 잘못했는지를 보려면 항상 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축한 걸 잘 이행했느냐를 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밑에 5조는 이제 그 용역에 대한 규정이라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해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제4조 1항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4조 1항.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가 한 명 이상 발생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한다.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무엇이냐?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하래요. 이제 여기까지 순서가 좀 잡히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해?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위험성 평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할 때 첫 번째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랑 경련 방침을 설정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거 막 쓰는 게 아니라 너네 사업장에 맞게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게 이 1번. 그리고 2번.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전담 조직은 500명 이상인 기업에서만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는 거야. 하지만 담당자를 지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하진 않아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그거를 잘못했다고 너를 처벌할 거야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담당자를
우리가 전담 조직은 아니더라도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얘는 산업안전보호법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법이든 우리 그 중차법이든 결국은 이 위험성 평가라는 건 해야 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래?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조치를 하래요. 저희가 하는 일이 요거예요. 3번. 3번을 할 건데 3번을 하기 위해서 1번, 2번이 같이 수행되는 작업이다. 라는 거. 그리고 그럼 4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이래. 4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너네 돈 들여도 돼. 컨설팅 받아도 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단체보험 가입해놔. 그게 지금 4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4번을 자 예산 편성을 뭐 얼마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뭐 관리 감독자, 총괄 책임자, 업무 수행 지원해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6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부장자, 산업보건의 배치. 산업보건의 배치라는 건 의사를 갖다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직원 5명 있는 데서 의사를 어떻게 놔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7번째 보시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해요. 최초 한 번 해요. 그게 1년에 2번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 최초 평가 한 번, 그리고 반기 후에 점검 평가 한 번. 이렇게 하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할 예정인 위험성 평가가 이 모든 걸 다 아우러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8번째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라. 그래서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자 대표님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매뉴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개선 사항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뉴얼을 누가 만들어? 대표가 직원 시켜서 만들면 돼요. 저희가 안 만들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 우리 수업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9번째 도급 용량일 때는 평가 기준 마련해라, 관리 비용 마련해라라는 건데 사실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할 업체가 원청이야. 그리고 이 원청이 하청이 또 있어요. 그러면 대표의 입장에서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하청업체도 내가 위험성 평가를 해줘야 돼? 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럴 땐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표님이 원청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하청을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하라고 지시를 내리셔라. 이렇게. 또는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위험성 평가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거,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에서 얘네가 해야 하는 일을 이 9가지를 정해줬잖아요. 이 9가지가 저희가 할 위험성 평가에 다 포함되더라. 그러니 결국 정답은 뭐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위험성 평가가 다 해주더라.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체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시행령에서 보셨던 이 9가지를 얘네가 그냥 요렇게 보기 좋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위험성 평가할 때 제일 처음 먼저 우리 경영 방식 설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1번 하실 거죠. 그리고 표준 문서라 그래서 경영 방침 설정하는 이 사전 준비 작업 단계에 이 전담 조직 대상자 담당자 지정하는 조직도가 따로 있어요. 그거 저희 할 거예요. 그리고
유해 위험률 확인하고 개선 절차 마련하는 거, 여기 위험성 평가 실제로 진행하면서 요것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인력, 장비, 예산 편성, 요거 단체 보험이랑 우리가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 예산으로 잡아드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섯 번째,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주고 나면 결국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게 지원하는 건 대표가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저희는 규정만 잡아주고 체크해주는 거. 그게 위험성 평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시고 나면 그 다음 7번째 보시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있죠? 요거 저희가 위험성 평가하기 전에 이 서식에 종사자들 의견 청취하고 회의하는 거 사진 찍어서 다 만들거든요. 그거 7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위험성 평가 때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8번 매뉴얼 및 조치 여부, 이거 위험성 평가 끝나고 개선 방안 저희가 제안 드리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하시면 돼. 그럼 이것도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위험성 평가에. 그럼 실질적으로 얘네가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서 우리는 이걸 다 지금 위험성 평가 하나 이 작업하는데 얘가 다 책임져 이 안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위험성 평가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총 저희는 1년에 2번의 작업을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점검은 1차 최초 평가할 때는 우리가 손이 좀 많이 가요. 왜? 0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두 번째 점검 평가는 가서 우리가 한 걸 가지고 잘 되어 있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된 게 없는지, 변경된 게 없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라서 점검 평가는 1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위험성 평가 하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래 50인 이상일 때는 막 1,000만 원도 받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제 타겟들은 다 소상공인들이에요. 5인 이상의 작은 사업장들. 이런 곳들은 가셔서 내가 할 일이 어느 정도일까를 보셨을 때 그냥 금액을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가예요, 얘는. 위험성 평가라는 비용 자체가 컨설팅 비용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1회 처리해 주는데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단기납 종신보험 월 100만 원 이렇게 하시고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점검평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현금 수수료를 받으실 때에는 회당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으셔도 돼요. 특히 제조업인데 막 20명 되고 막 이렇게 인원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받으시면 잠깐 차이도 안 나요? 그런 데는 더 많이 받으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시중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그 보통 근데 제일 작은 금액이 100, 150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시고 금액을 조금 결정하셔도 된다. 그리고 대부분 대표들이 현금 수수료를 주면 한 번 나가고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자기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기납 보험으로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결국엔 나중엔 자기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보험으로 하시더라. 보통은 현금으로 잘 안 하시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사업주 대표자들한테 이미 공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드린다고 하면 대표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해야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다고 대표들이 회계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경영위 정기가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단기납 종신보험으로도 더 많이 해요. 경영위 정기보험 어설픈 그 설명해서 들어가는 거 싫고 저는 깔끔하게 단기납 종신보험 하시라고 하고 그냥 그걸로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든 상관없어요. 단체 보험으로 수수료를 대신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는 원치 않아요. 그 이유는 단체 보험 돈 별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비용에 비하면 내 수고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단체 보험은 당연히 해야 하는 예산 편성으로 그냥 설명드리시고 별도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비용은 꼭 현금 수수료든 보험 계약이든 받으세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앞 단계는 최초 평가할 때 진행하셔야 되는 필수 사항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후에 점검 평가할 때는 꼭 제대로 이행했는지, 예산 편성 제대로 돼서 진행했는지를 얘네들이 또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평가 끝나고 교육 제대로 하고 있니? 교육했으면 자료 잘 준비해놨니? 이런 것들 체크해봐라 라는 거지. 근데 사실 점검평가는 6개월 기준으로 한 번 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처음 최초평가 한 번, 6개월째 점검평가 한 번,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점검평가하러 가셔서 내가 평가한 내용의 개선사항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이 모든 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사실 아직 머릿속에 잘 안 잡히셨을 거예요. 왜? 저는 지금 계속 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저랑 실습 진행하시면 분명히 이제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해되실 거니까 어려워도 들으세요. 네. 자, 그리고 위험성 평가 제도를 왜 해야 되느냐?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21년에 중대재해 발생돼서 시작한 걸로 26년까지 우리의 목표는 0.29%다. 이만큼까지 줄일 거야. 근데 만약 안 줄이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는 니네 위험성 평가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매기거나 뭔가를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응하는 위험성 평가를 안 한다고 해서 이 과태료를 내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땐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 제도 자체가 여기 보시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위험성 평가를 원래는 대표가 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자체적으로 해. 니네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볼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표들이 이걸 알아서 하겠어요? 그리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자 대표님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에 대한 규정 자체는 이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 위험성 평가를 대표님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거나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가가 해드립니다. 대신 비용을 지불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라는 말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다 그려지셔야 돼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이 순서가 딱 머릿속에 이제 다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로 대표님 앞에서 계속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이 1도 없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현금을 지출을 하든 뭐 보험에 가입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 이유는 애초에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예산에 대한 평가를 그냥 이렇게 항목을 개정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안전 분야에서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으로 받아. 컨설팅 돈 주고 해도 돼. 그리고 위험성 평가 해라고 얘네가 아예 안전보건 예산 편성할 때 저 항목을 넣어줬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안전보건 컨설팅에 우리한테 지출하는 비용 넣으세요. 그리고 만일 월납 보험료 100만 원씩 나간다? 월 100만 원씩 쓰시라고 여기다가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애초에 그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위험성 평가할 때 비용 들어도 됩니다라고 얘네가 아예 공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 영리법인들은 상관없어요. 돈을 어떻게 쓰든. 회계만 지들이 잘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비영리 기관인 뭐 주야간보호센터라든지 특히 이 사회복지 회계 규정을 따로 쓰는 사회복지 시설들 있죠. 그런 것들은 돈을 마음대로 못 써요. 회계 계정도 마음대로 못 잡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단기납 총신보험 1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위험성 평가 항목으로.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감사 받았어요. 주무관 통해서 감사했는데 안 걸렸어요. 주무관도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갔어요. 월 100만 원씩 나가는데도 왜 이거를 이렇게 쓰세요라고 질문이 1도 없어요. 왜? 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법령이랑 계약서랑 다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이거 가지고 주무관 승인 받으세요. 심사 검수 받으세요라고 했더니 뭐 계약 해지 이런 얘기 아직 1도 안 나와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위험성 평가라는 건 나라에서 만들어낸 제도고 그 제도를 대표가 직접 할 수 없는 걸 얘네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배워서 꼼꼼하게 잘 해주면 된다. 이거죠. 대표를 대신해서 누가 해도 된다. 대신 해라. 최대한 사고를 예방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하느냐. 위험성 평가는 말 그대로 이게 위험할지 안 할지를 미리 찾아서 이거를 위험하지 않게 예방해. 이 제도거든요. 자, 화면이 조금 잘려서 잠깐만요. 됐다.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는 거는 우선 유해 위험 요인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해 위험 요인이 뭐야? 실질적으로 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위험할 것 같은 걸 미리 찾자. 그게 유해 위험 요인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 제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바다 수영을 더 좋아해요. 바다에 가면 가장 위험한 유해 위험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파도. 그쵸. 그러면 이 파도를 내가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는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면 안 되나?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작업장에 가셔서도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작업장 내에서 이 기계가 위험해. 이 기계에 대한 뭔가 지금 작업이 안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팀장님들 생각하시기에 이건 그럼 전문가 눈으로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안 들어요? 이 기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모르시잖아. 그쵸? 근데 제조업에서는 기계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 위험성 평가는 제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쓰는 비싼 기계들은 기계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보느냐면 산업안전 기사들이 알아서 와서 봐요. 걔네들이 알아서 점검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의 결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일하는 환경을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계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오는 작업 행동 이런 것들이 위험한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수영을 좋아해. 근데 저는 파도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 저기 태평양 앞바다 가면 거기는 사람을 잡아먹는 상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수영을 해요. 그럼 상어가 위험 요인인 거야. 제가 가서 수영을 하는 게 위험 요인이 아니고 상어가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상어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서 수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영을 하게 될 경우에 상어가 없는 지역에 가서 수영을 하거나 이렇게 방법을 우리가 찾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위험할 것 같은 요인을 먼저 찾아내고 그 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실습하고 나면 정말 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험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사고로 사망을 할 것인지 그냥 골절 정도로 끝날 것인지 살짝 베이고 끝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실이야. 여기는
IT 업종이라서 앞에 앉아서 다들 컴퓨터로 일만 해요. 근데 여길 가서 내가 위험성 평가를 해줘야 돼. 위험한 걸 도저히 못 찾겠어. 근데 어머 여기는 A4 용지를 너무 많이 쓰네. 대표님 A4 용지를 많이 쓰시다 보면 날카로워서 손이 베어요. 위험하니까 A4 용지를 쓰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A4 용지로 다가올 사건이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사실 위험성 평가거든요. 근데 이 위험성 평가를 하실 때는 우리가 최대한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습을 하시면서 제가 어떤 정도가 판단이 되는지를 보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위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걸 찾아냈을 때 이 요인이 이 위험이 감소되기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이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먼저 봐요. 그거를 강도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골절이 1이다. 그러면 사망은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기준점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잖아요. A4 용지를 쓸 때마다 자꾸 손이 비어. 그 빈도는 굉장히 높아. 그쵸? 근데 손이 비는다고 내 손가락이 잘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는 낮아.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와 빈도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나 아차 사고 사례가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데 아차 사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차 맞아요. 아차. 그러니까 사람이 한순간 잠깐 아차해서 놓치고 발생되는 사고 그걸 아차 사고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건 가셔서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이 사업장에 아차 사고가 있었었냐? 라고 물어보면 다 알아. 다 알아들어 대표님들은.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사전에 혹시 여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물어보시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좀 사전에 파악하시는 게 쉬워요. 그리고 근로자의 의견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가서 1차 진행을 할 때 모여서 우리는 이제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할 겁니다. 자, 근로자님들 혹시 뭐 일하시면서 어려우셨던 거 이건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있으세요? 를 저희가 물어봐요. 그러면서 얘네한테 알려줘야 돼. 우리는 너네 작업장을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할 거야. 너 나한테 다 얘기해줘도 돼. 이렇게. 근데 처음에 가면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뭐냐면 어디 저기 공무원들 나와서 이렇게 딴지 걸듯이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1차 미팅에 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일단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처음 최초 평가하고 그 다음 6개월 단위로 계속 점검 평가 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법정 규정 준수해야 되는 거, 근로자에 참여해야 되는 거, 조직 문화 강화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위험성 평가하면서 얘네가 다 들어가요. 정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정 규정을 준수하는 건 그냥 대표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로자 참여하는 거 우리 가서 근로자들한테 얘기하잖아. 우리 이거 위험성 평가 할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이렇게 위험성 평가 했습니다 하고 또 공시도 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됐지. 요거 하고 나면 조직 문화가 강화된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 대표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위험하지 않게 잘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것들도 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결국 조직 문화도 강화될 것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구하고 방법은 제가 저 뒷편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교육과 훈련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나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그랬죠? 근데 감소 대책에 우리가 저기 막 한 1억짜리 되는 기계를 바꾸세요 이럴 순 없죠. 그럼 대부분 감소 대책이 뭔지 아세요? 교육이고 훈련이에요. 매뉴얼이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매뉴얼 만들었어? 그걸로 교육해? 훈련해? 된다는 거죠. 위험성 평가 하나가 모든 작업에 대한 끝 마지막까지도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사전에 예방을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나가기 전에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성 평가라는 거를 이제는 머릿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복잡하게 전문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 작업 환경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종사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유해 위험 요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다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소화기가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래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소화기가 없어. 그럼 위험성 평가에 넣는 거예요. 소화기 위치에 소화기 없어. 이렇게 정말 상식적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콘센트가 있는데 콘센트가 문어발로 막 한 수십 개가 꽂혀 있어. 어떻게 돼요? 저게 혹시라도 저기서 합선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저걸 사전에 우리가 자, 콘센트 분리하세요, 정리하세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가셔서 이 기계가 뭐고요, 이 기계는 어떻고 이걸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계 보는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산업안전기사들이 알아서 나가서 때대로 가서 다 봐요. 제조업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실 필요가 없고 정말 이 종사자들이 일하는 환경에 있어서 위험한 게 무엇인지 이거는 좀 다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 위험 요인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돼 있죠.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A4 용지는 많이 쓰면 날카로워서 손에 비어요. 근데 이거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외로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차 사고 발생하면 반드시 아차 사고는 그 원인은 유해 위험 요인에서 반드시 꼭 위험성 평가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산재 사고 있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같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이런 항목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는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 이렇게 나눠진대요.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사업장을 처음 오픈했을 때 봤을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처음 이 대표님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최초평가 한번 해요. 이때가 제일 손이 많이 가요. 이때가 보통 3번 미팅까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1차 미팅에는 대표님한테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표님과 직원들의 의견 청취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1차 미팅에 할 거고 2차 미팅에 가서 현장 보는 거예요. 현장 보면서 위험 요인들 찾아내는 거 할 거고 그러면 사무실 들어와서 유해 위험 요인 찾아서 이거를 빈도와 강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서화 시킨 다음에 3차 미팅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님 감소 대책 이렇게 할 건데 혹시 여기서 뭐 수정하실 거 있냐? 방법 있냐? 물어보시고 최종적으로 끝나면 파일 드리고 직원들한테 배포하세요. 끝! 이렇게 해서 3번의 미팅을 하는 거예요. 최초평가 때. 그래서 최초평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매일 TBM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툴박스 미팅. 점검표? 저도 처음에 이게 뭔지 되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게 툴박스 미팅이라 그래서 그 제조업들이나 이런 생산 라인 가면 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화이팅! 오늘도 뭐 안전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뭐 굳이 저희가 체크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최초 평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시 평가는 공정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 또는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수시 평가를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최초 평가 한번 했죠. 그 다음이 정기 평가. 1년 되는 날 다시 또 정기 평가. 근데 정기 평가 때 뭐 해요? 최초 평가 해놓은 거에서 바뀐 거 없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만 잘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매년 그냥 공짜로 먹고 가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도 충분히 우리가 꿀 빤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처음 한 번만 제대로 해드리면 매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제가 점검해드릴게요라고 얘기해도 손이 별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그냥 단기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중간에 혹시라도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꼭 다시 위험성 평가를 해드려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성 평가는 이렇게 최초 평가 한 번, 정기 평가 한 번, 이렇게 간다. 그래서 반기 1회 이상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1년에 한 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반기라는 건 6개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초 평가 한 번, 그다음에 6개월째 점검 평가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평가한 결과지는 반드시 보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 보존기간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으로는 5년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3년은 산안법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 보관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험성 평가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유해 위험 요인 찾아내고 개선할 점 알려드리고 평가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좀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실게요. 자, 1번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한대요. 요거 제가 사전 그 문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 그 문서 그대로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요거 작성하시는 거 제가 조금 이따 실습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차 미팅에 요걸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2차 미팅에 가셔서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해서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 이게 2차 미팅에 가셔서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제가 아무리 잘 이렇게 한도 종이로 쓴다고 잘 모르잖아요. 내가 메모하고 와서 체크 못 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위험성 평가는 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어서 와서 내가 작업하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고 나면 이 파악한 걸 가지고 얼마나 위험할지를 중대성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부러질지, 뭐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요걸로 이 위험성 추정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이 그러면 최종적인 위험성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유해 위험 요인이 발생됐을 때 얘가 죽을지 살지 얘가 강도예요. 강도. 그리고 이 유해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확률, 이걸 빈도. 그래서 강도와 빈도를 곱한 값이 최종 위험성이 돼요. 위험성. 그래서 여기가 이 두 번째 우리가 사무실 와서 작업하실 거예요. 가서 현장 점검하고 오면 와서 얘네들을 다 작업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럼 우리가 결정된 이 위험성이 그냥 넘어가도 될지 경미한 위험성인지 아니면 중대한 위험성인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 정도는 넘어가도 돼요. 굳이 개선 안 해도 돼요. 하시면 종료하고 기록하고 끝내. 근데 아니야. 이거는 꼭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야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셔서 감소 대책을 대안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작성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 최종 결정은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대책을 수립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이제 다시 종료. 이해되시나요? 이런 프로세스로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사전 준비. 일단 총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위험성 평가를 하실 때. 아까 여기 보셨듯이 1, 2, 3, 4, 5단계까지 있잖아요. 단계별로 하나씩 볼 거예요. 사전 준비.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는데 이 작성하는 거 안에 뭐가 있대요? 안전보건 방침 및 평가 추진 목표 설정. 아까 판사가 야 떠돌아다니는 거 너 그거는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세하게 이 사업장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는 거, 요 작업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실시할 때 조직 구성 역할 책임, 요거 사전 문서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평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이것도 사전 문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근로자 참여 및 결과의 근로자 공유 방법, 얘가
문서에 다 적혀 있고 서식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찍고 내용만 쓰시면 돼요. 날짜만. 유의사항 및 결과 기록 보존 이것도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얘가 이게 사전문서 처음 시작이거든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이 사업장 표준 문서라고 써있죠. 실제로 이 위험성 평가 이 문서를 위험성 평가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고용노동부가 만든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얘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으신 거에 회사 이름 적고 성명 소속 있잖아요. 여기 그냥 대표자 이름 쓰시면 돼요. 요거예요. 방침 및 추진 목표.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다 채워져 있는 걸 보셔야 또 감이 오실 테니까. 보이시나요? 이게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올려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쓰시잖아요? 그럼 이조차도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우리가 예시로 준 거 너 그대로 썼네. 판사가 보기에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자, 만약 여기 업체가 무슨 식품 제조업체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식품안전교육 월 1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거의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 추진 목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가 들어간 데이터화시킨 목표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얘를 잘 작성해야 아까 우리 판사가 판결했듯이 니네 마음대로 예시 그대로 쓰지 말고 구체화 니네 사업장에 맞는 구체화적인 목표를 써라라고 하는 거에 맞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팀장님들 이거 작성하는 거 어려울 것 같죠?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에겐 누가 있다? GPT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거 나누시면서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문서가 총 11페이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실습지는 이 앞에 한 장만 따로 뽑은 거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 자료에 있는 안전보건 방침 추진 목표 설정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실시 규정. 이것도 그대로 다 있어요. 이 양식에서 우리는 뭐만 바꾸면 되느냐? 밑에 평가 조직. 직원이 5명이에요. 우리 5인 이상이니까. 그럼 직원이 5명인데 여기다 5명 다 안 넣으셔도 돼. 그냥 보통 대표가 있으면 그 밑에 그래도 나름 총괄 책임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총괄 책임자 이름 한 명은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다 지우셔도 돼. 그러니까 이 조직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인원이 많은 큰 조직에서는 여기가 다 채워지겠지만 5인 이상 조직에서는 굳이 5명을 여기다 다 적지 않아도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감독자 1명 정도 넣으시면 되고 책임자는 대표 넣으시면 돼요. 대표 넣으시고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담당자를 저로 넣으시든지 대표로 넣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수정 가능하시거든요. 얘 다 지우고 이거 하나 넣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업체 거기는 사회복지 시설인데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활동 보조원은 300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딱 3명이에요. 사회복지사 3명. 그래서 저는 그 3명을 그냥 여기다 이름 다 넣고 끝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6명 칸이 있다고 이걸 다 채울 필요가 없다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보시면 목적, 적용, 조직 구성 지금 얘가 얘기한 조직 구성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역할과 책임 얘 역할과 책임 하라고 그랬죠? 수정 안 하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쓰세요.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쓰시고 그럼 나머지 평가 대상 이거 그대로 냅두세요. 뭐 어때? 틀린 말 없잖아. 그쵸?
실시 시기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실시 시기는 보시면 최초 평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실시한다. 날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 평가는 이걸로 해당하는 매년 몇 월. 만일 지금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라고 했다면 얘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날짜만 수정해 주시면 되고 실시 방법 우리 그냥 다 이 기준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추진 절차 이것도 그대로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위험성 결정 기준 3단계 작성해서 허용 불가능, 허용 가능 있잖아요. 저희도 이 방식 그대로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냅두시면 돼. 그럼 여기 다 들어가. 주지 방법. 구성원들이 평가 방침 알 수 있게 한다. 안전점검 회의한다. 써있고 유의사항 다 되어있고 수정할 게 1도 없어요. 기록도 보시면 위험성 평가 기록은 클래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받는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클래스에 등록까지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귀찮은 거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 문서 하나가 지금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이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 문서에 우리가 수정해줘야 되는 거 뭐였어요? 조직, 날짜. 이거 말고 없잖아요. 그쵸?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안전보건 방침과 추진 목표를 지금 이제 팀장님들이 직접 써보실 건데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업체들이 업종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들 머릿속에 이제 업종 하나를 떠올리세요. 뭐 업체 없으신가?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각나는 업종 하나 떠올리시고요. 이 사업체,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 중에 하고 싶은데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업체를 생각하고 얘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안전보건 방침과 추진 목표를 직접 작성해 보실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인터넷과 GPT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 여기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센터장님한테 가셔서 얘기하세요. 공문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5인 이상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중대시민재해 요건들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사고 나면 센터장님 너가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위헌성 평가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제안하세요. 그러면서 100만 원 계약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2시 51분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도 요거 실습해보시니까 감이 좀 잡히시나요? 네. 우리 지금 사전 준비 1단계 하나 지금 실습 끝난 거예요. 이제 2단계부터 제가 다음 쉬는 시간에 할 거고요. 우리 점심시간 좀 길게 쓰셨으니까 저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9분. 자, 우리 1단계 사전 준비했어요. 이제 2단계를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단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팀장님들이 현장 가셔서 보실 때 위험 요소를 어떻게 보지? 라는 이렇게 뭔가 막연한 이게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구분 지어드리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의 1단계 처음은 저희가 이 안에서 다 나와요. 이 안에서 보시면 첫 번째가 기계적인 위험성이잖아요. 기계적인 위험성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기계 자체가 위험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기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이건 뭐예요? 전기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위험 물질에 의한 위험성.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화학약품 쓰는 것들이나 뭔가 이 좀 위험한 물질을 활용하는 업장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물학적 작업 물질에 의한 위험성. 이거 사실 여기 항목이 있지만 1도 쓸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위험이죠. 열에 의한 위험성. 데이는 것도 열에 의한 위험성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뜨겁냐 차갑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성. 요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근데 나는 높이 올라가서 일을 해야 돼.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사선에 의한 위험성. 원자력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있죠. 방사선. 작업 환경에 의한 위험성. 사실 저희가 위험성 평가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작업 환경.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보도해 보면 결국 작업 환경밖에 안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작업 환경 통로를 걸어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 이것도 작업 환경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성. 예를 들면 나는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또는 쭈그려서 내 앞에 이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높이가 너무 낮아. 내가 계속 쭈그리고 일을 해야 돼. 허리가 아플 것 같아. 그쵸? 그런 것들 신체적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 부담은 뭐예요? 왕따, 폭력, 나는 저 상사하고 일을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것들 심리적 부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충분한 정보, 치고프주의한 위험성.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계가 있어. 근데 이 기계가 잘못하면 손이 잘릴 것 같은 기계예요. 절단기 같은 기계예요. 근데 이 기계를 이렇게 우리도 왜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 보면은 긴급하게 스톱 버튼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제대로 표시 안 되어 있다거나 기계의 사용 방법이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 그게 불충분한 정보, 취급부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밖의 위험?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그 밖의 위험인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고 하지만 제일 첫 번째 1단계에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 예를 들면 아까 열에 의한 위험성이 나왔어요. 열에 의한 위험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열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화상, 그런 거 이상 온도, 물체 접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해 유형은 이 안에서 다 끝나요. 유해 위험 요인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면 그 결과인 재해 유형은 여기서 다 해결되더라.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추락 뭐예요? 떨어지는 거. 사람의 전도 혹시 뭔지 아세요? 걸려서 넘어지는. 오, 어떻게 다 아시지? 저 처음에 검색해봤는데 몰라서. 네, 넘어지는 거, 물체의 전도, 물건이 넘어지는 거, 충돌, 부딪히는 거, 비례. 어떻게 다 아시지? 비례. 이거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 붕괴, 무너지는 거, 협착, 붙은 거, 절단, 배임, 찔림.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쵸? 감전, 폭발, 파열, 화재,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이게 아까 예를 들면 제가 작업대가 너무 낮아요. 계속 허리를 수그려서 일을 해야 돼요.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상온도, 물체 접촉, 열에 의한 위험, 데이거나 화상이거나 아니면 동상이거나 이런 것들. 화학물질 누출 접촉. 이것도 여기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쓰는데 그걸 제대로 표기를 안 해놨어. 그러면 유해 위험 요인은 불충분한 정보가 되고 결과값으로는 화학물질 누출, 접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앞에가 원인이면 뒤에가 결과값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 짜맞추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소 결핍. 그 제조업장 같은 데는 보통 산소 이 농도 표기해야 되잖아요. 그 산소 결핍 얘기하는 거고, 빠짐, 익사. 사업장 내외 교통사고. 혹시 사업장 내외 교통사고는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하실까요? 지게차. 맞아요. 지게차. 그리고 그 요즘에는 상하차도 큰 트럭들이 그 작업장 안에 아예 들어가서 상하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사고 많이 나요. 그래서 사업장 내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사고 이건 당연한 거고, 폭력행위. 아까 우리 심리적 부담 원인 하나 있었죠.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성. 이거 왕따 해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상사의 폭력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동물상해. 동물상해는 혹시 어떤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견. 대형견.
그 이런 작업장들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지키는 대형견 많이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잖아요. 걔네들 목 좀 풀려서 달려서 나 물어봐요. 그거 동물상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대표는 이 대형견을 되게 좋아해. 근데 얘네를 풀어놓고 키워. 우리 개는 안 물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그냥 체크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면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미팅 가셔서 하시는 게 바로 이렇게 위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들어와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예측.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위험성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따 실습하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첫 번째 케이스를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나 딱 중심을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그 중심에 맞춰서 숫자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결정은 일단은 방법 중에 아까 다양한 도구와 방법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성 결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체크리스트법,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주고 하세요. 그거 하고 100만 원 받으면 개욕 먹어요. 진짜. 왜? 체크리스트가 뭐냐면요. 화장실 가시면 이렇게 오늘 몇 월 며칠 바닥은 물기가 있는가 세면대에 물기 있는가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해드리고 위험성 평가 해드렸습니다 하면은 대표가 야 이건 나도 하겠다 이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빈도 강도법으로만 합니다. 빈도 강도법.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빈도 얼마나 많이 발생될 것 같으냐, 강도 그로 인해서 죽을 것 같으냐 살 것 같으냐, 그게 강도예요. 그래서 빈도와 강도를 곱한 값이 최종 위험성이 된다. 위험성의 값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험성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9 숫자 위험성 평가 결과 9 이상은 허용 불가능이에요. 얘는 반드시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해요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소 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근데 4가지 중에 다 나와. 이 4개가 다예요. 감소 대책은. 얘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풀어 쓰는 게 우리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본질적 대책, 작업 자체에 대한 대책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계속 허리를 수그려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작업을 어떻게 바꿔요? 앉아서 하는 작업으로 바꾸든지 뭔가 그런 본질적으로 바꾸는 대책이 작업 자체에 대한 대책이라면, 두 번째 공학적 대책, 기계적 대책이에요. 그래서 자 대표님 이 기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기계 바꾸시죠. 그럼 대표가 뭐라 그럴까요? 돈 줘. 그치? 네가 돈 줘. 네가 돈이 어디 있어? 이 소리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감소 대책 중에 기계적 대책이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기계를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거의 없더라. 그럼 나중에 우리가 그럼 가장 많이 제한할 수 있는 감소 대책이 뭐예요? 관리적. 이거예요. 관리적 대책이랑 개인보호구 사용. 그래서 보시면 관리적 대책이 매뉴얼 정비하거나 교육하거나 수시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한테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정말 얘네가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그냥 알려줄 뿐인 거죠. 근데 대표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아니야. 이게 그렇게 위험했어? 우리 그러면 기계 바꿀게. 이런 과감한 대표들도 있겠죠. 물론 그럼 땡큐.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매뉴얼 교육 관리로 가더라.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 사용, 기본적인 대책으로 조치 불가 시시. 기계도 못 바꿔, 매뉴얼 교육 열심히 했어도 안 따라와. 그럼 어떻게? 개인 보호구라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갔던 업체 중에 거기는 스테인리스 가공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진짜 레이저로 얘를 절단하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소리가 계속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얘를 절단하니까 막 그 분진 같은 것도 막 날리고, 그래서 실제 작업도 밑에 물 있어서 이렇게 흡수시키는 그런 데 위에서 절단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업하는 사람이 한 명도,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1도 없고 기마개를 한 사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데 왜 기마개를 안 하시냐. 나중에 그 직원이 다 같이 귀에 이상이 있다고 해봐요.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귀를 막으면 서로 대화가 안 들려서 안 된대. 아, 예. 그러면은 분진 이렇게 많이 날리는데 마스크는 왜 안 쓰세요? 그랬더니 답답해.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형태로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귀는 안 되고 못하고 일단 마스크는 꼭 착용하게 하겠다. 그리고 모자 안전 못 쓰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감소대책 수립하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감소대책은 우리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3차 미팅 가셔서 대표님한테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서로 협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감소대책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4단계의 감소대책 수립 다 끝나고 나면 이제 5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요 하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위험성 평가 이렇게 끝났어. 그리고 우린 이걸 이렇게 바꿨어라고 공표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회사 인트라넷이든 게시판이든 부착해놓고 니네 읽어 봐. 요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셔야만 평가 결과 교육 이 공유까지가 끝나시는 거고, 그 다음 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위험성 평가하는 총 6단계를 각각 단계별로 설명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해야 할 일은 이 위험성 평가하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거죠. 나머지는 대표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빈도 강도법으로 저희가 할 건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다칠 것 같으냐를 본다 그랬잖아요. 얘를 우리는 곱하기를 하는데, 보시면 보통 빈도가 만일 3이야. 그리고 강도가 3이야. 그럼 위험성은 3 곱하기 3에서 9.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크라스라는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빈도 강도법으로 3 곱하기 3 또는 4 곱하기 5를 써요. 근데 제가 3 곱하기 3도 해봤고 4 곱하기 5도 해봤는데 3 곱하기 3을 하니까 너무 범위가 강범위해서 숫자가 자꾸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별로 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저는 5 곱하기 4를 씁니다. 그래서 팀장님들도 그걸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범위 내에서도 다 이걸 써요. 똑같이 다 이 단계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성은 1에서 5로 봐요. 그러면 가능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빈도. 그래서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몇? 5. 조금 발생할 것 같으면 1. 네,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발생했을 때 이건 무조건 사망사고야 하면 몇이에요? 4. 근데 그냥 골절 정도로 끝날 것 같아 라고 하면 1.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일 높은 숫자는 뭐가 돼요? 5 곱하기 4 했을 때 20이 제일 큰 거죠. 이 위험성 크기로 놓고 보자면 20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1에서 1이 제일 낮은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팀장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 우리는 위험성 결과에 9부터는 다 감소 대책을 수립하겠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했을 때 9라는 값이 나오면 걔네들은 무조건 다 감소 대책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 9 이하로 나온 거는 감소 대책을 안 하셔도 된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9 기준으로 다 해요. 그냥 저희는 5 곱하기 4를 할 거니까. 그래서 빈도강도법 5 곱하기 4를 해서 이렇게 9부터는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이걸 나눠드릴 거예요.
두 개예요, 파일이. 지금부터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업체들 사진 들어가 있는 평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평가지를 그대로 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직접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자. 뭐 이게 손으로 써보고 평가를 직접 해봐야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떠들어도 직접 한번 해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보자. 지금 제가 파일을 두 개를 나눠드렸어요.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그러면 여기 제가 첫 번째 나눠드린 게 바로 위험 구분 요인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1번 구분 1이 만약 기계적 위험성이다. 그럼 이 평가지의 구분 1에 여기에 기계적 위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요인 2가 2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여기 2번이잖아요. 그래서 기계적 위험성인데 이 중에서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인지 이동식 작업 도구에 의한 위험인지 운반 도구에 의한 위험인지 요거를 맞추시는 거예요. 조립하시는 거예요. 조립. 그래서 위험 요인 2번이 여기에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장소, 작업, 공정 이거는 팀장님들이 실제 여기 현장을 모르시기 때문에 얘는 비워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위험 발생 상황 및 결과 있죠? 여기가 제가 나눠드린 그 파일의 두 번째 장. 요거예요. 추락이냐 전도냐 충돌이냐 요거를 보시고 쓰시는 건데 세부 설명은 제가 혹시나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해가 안 되실까봐 그냥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 추락 요걸로. 그래서 이거를 보기 좋게 풀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구분 1에 위험 요인이 기계적 위험성도 될 수 있고 화재도 있고 둘 다 다해 두 개 다 쓰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뒤에 이제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 위험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1에서 5부터 중에 고르시고 중대성을 1에서 4부터 고르시고 그럼 위험성은 어떻게 돼요? 가능성 곱하기 중대성 해서 나온 값이 위험성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외의 위험 요인을 우리가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한 거예요. 뒷부분은 뭐예요? 이 결정된 위험성 중에서 9 이상인 건 우리가 뭘 하기로 했어요? 감소대책 수립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엔 이제 감소대책이 들어와지는 거예요. 감소대책이 들어오고 그 다음 이 감소대책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위험성은 어떻게 바뀌니?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 이게 지금 팀장님들이 이제 지금부터 하실 작업이세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크게 조금 여기 해놨어요. 보시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제가 우선은 직접 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고 그 다음 저랑 같이 하나씩 또 풀어보실 거예요. 아까 제가 그 한국제강 설명할 때 거기 섬유벨트 써서 끊어졌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섬유벨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낡아서 끊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스텐 파이프들이 바닥에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저는 얘를 보는 순간 이게 풀러서 굴러서 내 발등을 찌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팀장님들 혹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렇구나. 신기하네. 자, 그러면 여기 평가지상의 구분 1 여기는 뭐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기계죠. 기계적 취급상 취급상 환경.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업 환경으로 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기계적이 되려면 얘 자체가 결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하셨죠? 취급부지. 취급부지주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제대로 이 결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실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를 했다고 해서 사진이 있고 내용을 이해했으면 된 거지
너 왜 이거를 취급부주의로 했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업 환경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 위험 요인은 그럼 뭐예요? 뭘로 했어요? 이래 비례? 불러서 아, 굴러서? 비례는 사실 뭐랄까 이 요 공중에서 날아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충돌로 했거든요. 혹시 충돌 말고 또 하신 거 있으세요, 팀장님들? 물체의 전도. 물체의 전도, 아 넘어짐으로, 네 그것도 괜찮아요. 응? 사람의 전도, 아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사람의 전도를 했고 여기 결과는 그러면 버팀목 설치. 잠시만요. 충돌과 전도가 여기 결과에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가 작업 환경이면 여기는 위험 요인은 아마 요거 작업 통로 그쵸? 통로로 통로. 하셨나요? 적하시 안전. 적하시 안전.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가능성. 이 아이가 풀려서 굴릴 가능성은 몇으로 놓고 보셨어요? 3. 3, 5, 3, 3. 4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4. 다 할게요. 중대성은 3. 2 1, 3이요. 3. 자, 중대성이 최대가 지금 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가 사망이에요. 그럼 3 정도면 어떤 정도 가야 되죠? 한 복합골절. 복합골절. 아, 와. 너무 세게 본 거 아니야? 자, 일단 혹시 3 아니고 2 정도로 하신 분들 있으세요? 사실 저는 2 했거든요. 근데 2를 하게 되면 얘가 8이 되잖아요. 그럼 감소대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3을 해갖고 12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감소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네, 여기서부터 이제 팀장님들이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혹시 이거에 대한 감소대책 뭘로 하셨어요? 와이어 사요. 와이어 사용. 와이어 사용이 어떤 개념이에요? 와이어 아까 그 새 사슬이 아니라 네. 와이어를 꼬아서 만든다고 보통 보면 막 5톤, 7톤 버틸 수 있는 새 와이어. 아, 그런 게 있어요? 저 섬유 와이어가 말고. 그러면 유연성까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오. 또 그래 버팀목 설치. 버팀목 설치 여기 굴러 떨어지지 않게끔. 네. 또 뭐 있어요? 접근 금지. 맞아요. 사실 제가 여기는 저는 작업 환경에 작업 통로, 면적 확보 부족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이 섬유벨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풀러지면 굴러서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 한다면 여기를 울타리를 쳐주시고 얘를 이렇게 결착해서 고정시키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물건이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여기다 울타리를 놓으실 수는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얘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바닥에 얘를 놓을 수 있는 공간에 하얀색 테이프로 이렇게 면적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얘가 들어갈 자리니까 이쪽은 작업 통로가 아니야. 너네 여기 지나다니면 안 돼. 이렇게 그 정도로 작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소 대책은 저 혼자만 생각해서 나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해서 가면 그 다음부터 대표님과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3차 미팅 때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소 대책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어들어요? 1. 1이요. 1. 네, 2 할게요. 중대성은? 3. 자, 보통 우리가 감소 대책을 하더라도 이 중대성이 줄어드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빈도를 줄이는 예방을 하긴 해요. 근데 얘가 원천적으로 아예 정말 아까처럼 뭐 제가 울타리를 하자 그랬는데 울타리가 쳐졌어. 그럼 얘가 굴러와도 울타리에 걸려서 내가 다칠 위험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얘가 풀려서 굴러오면 내가 다치는 정도는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중대성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줄어드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중대성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위험성이 6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두 번째 사진 뭐로 하셨어요? 기계적. 기계적. 기계적 안 하신 분 있으세요? 그렇죠. 다 기계적 나오셔야 돼요. 위험 요인으로는 이동식 운반 뭐 기계 저거죠? 작업 도구에 의한 작업 도구. 작업 도구는 조금 자유롭게 운반이 가능한 아이들 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동식 작업 도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운반 수단, 운반로 이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도구라고 그냥 쓸게요. 자, 위험 발생 결과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들? 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디? 여기서? 네. 어떤 끈? 요거요? 그 밑에 아래. 요거요? 네. 내가 이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팀장님들이 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우리 한국제강 설명했던 호이스트거든요. 지금 이게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 뽑기처럼 얘가 이렇게 걸려서 요 밑에 있죠. 얘가 이제 항상 이렇게 고리에서 빼갖고 이 물체에 들어 올리려는 그 무게에 맞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 갈고리가. 근데 잘 보세요. 사실 저는 이게 끊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되게 얇은 줄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 그 전봇대에 쓰는 그런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철로 된 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보이시나요? 뭐가 문제인 것 같은지? 안 잡혀. 보이세요? 요거? 아니, 그 고리가 있으면 네. 이게 빠지지 않게끔 계속 이 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지금 여기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보이시나요? 왜 원래 우리 열쇠고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그쵸? 무언가 여기를 걸면 얘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 천장에서 얘가 쭉 내려오고 무게에 따라서 얘를 바꾸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매번 이거를 빼고 걸고 귀찮으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지금.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만큼 올라서니까 얘가 빠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다른 팀장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죽어요. 진짜 한국제강 같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와서 한국제강 판결문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얘는 결국은 그러면 얘는 추락이 되겠죠? 그리고 가능성. 요게 떨어져서 나를 다치게 할 가능성 몇으로 보실 거예요? 3. 중대성은? 4. 네, 얘는 중대성 무조건 4예요. 그러면 얘는 위험성이 최대 지금 12가 나왔고요. 자, 감소 대책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럼 이것만 안전핀 사용만 할까요? 그렇죠, 교육.
여기는 교육이 필요한 곳이에요, 진짜. 여기가 기마개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대표님이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으로 뭐든지 다 오케이를 해주시는 곳이어서 그래서 좀 편하게 제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안전핀 이거 작업 다시 했어요. 그리고 교육도 했어요. 그럼 가능성은 1, 1, 중대성은 4, 4. 맞아요. 이거는 빼박이에요. 중대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 항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은 뭘까요? 신체적 부담. 환경, 신체적 부담. 신체적 부담, 기계적 부담, 네? 보호장구. 저랑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합니다. 저는 보호장구였거든요. 작업 환경으로 해서 보호장구 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누구보다 보호장구가 있어요. 지금, 이 왼쪽 손에 지금 장갑 하나, 목장갑 하나 끼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리모컨이에요. 이 천장에 있는 얘를 지금 혼자서 얘를 잡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작업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이 트럭에서 지금 이거를 들어 올려서 저쪽 뒤에 있는 작업장까지 얘를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무게에 따라서 빠지고 하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를 이 트럭 위에서 걸어서 들어 올려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철판이 크기가 어떠냐면 되게 직사각형으로 길어요. 근데 얘는 고리가 사각에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각에서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쏠림. 수평을 안 맞추면 쏠림. 쏠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아저씨 혼자 하시면서 여기서 해서 들어 올렸는데 이게 돼. 그러니까 다시 내려갖고 다시 조금 왼쪽으로 놓고 이거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 그래 했어. 그러고더니 내려와가지고 이걸 혼자서 또 잡고 이동을 하시는데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거 되게 얇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철판이에요. 스테인리스 철판. 얘가 혹시나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로 와버리면 어떡해요? 내 손이 잘못 눌려져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짜 하다못해 안전모드 하나 안 쓰시고 이러고 혼자서 작업을 하시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대표님께 그래서 2인 1조 작업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그 전전기순가에서 어떤 팀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호이스트 작업은 오히려 둘이 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균형. 리모컨은 본인이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제3자가 뒤에서 움직이게 되면 균형. 오히려 이 방향을 놓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대표님은 제가 말씀드렸더니 2인 1조로 작업을 바꾸시긴 했어요. 이거는 사실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는 정말 그 팀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혼자서 해야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얘를 작업 이동식 운반 도구 그걸로 했고요. 위험 요소는 저는 얘를 충돌, 전도, 뭐 비례 이거 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능성 이걸로 다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 그럼 다쳤을 경우에 중대성은 3. 3. 죽을 것 같진 않나 봐요. 자, 그럼 얘는 15 할게요. 그리고 자, 제가 내놓은 감소 대책은 2인 1조였어요. 또 뭐 있을까요? 운반장비 개선. 어떻게 해요? 아까 지금 저도 또 봤거든요, 판이. 네네네. 이게 저게 그 철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휘청휘청하면서 이게 틀려져요, 무게 중심이. 네네. 네, 지금 저도 봤는데 양쪽에서 드는 걸 있는데 네. 네 군데 고리를 만들어서 들게끔 잡아주시면 네. 그러면 안전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되고 흔들림도 적을 것 같고. 어, 두 번째는 안전화 무조건 착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세 번째는 장애물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네. 저게 중량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차 네. 잘못하면 리모컨은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장애물들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것들. 네네네. 예, 불필요한 장애물들 싹 없애줘야 되겠어요. 아. 오. 더 추가를 한다면 네. 혹시 모를 만에 거기 바닥 내에 기름기가 있다고 하면 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 환경 개선. 좋아요. 여기 진짜 공간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작업장 진짜 넓거든요. 공간이 지금 이 강의실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진짜 제가 이 통로를 요러고 피해서 다녀야 되는 정도로 물건, 자재가 들어오면 입고돼서 막 작업하고 완료된 거 막 쌓아놓고 막 이 사방에 뿌려져 있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얘를 사방으로 하는 기계가 있나요? 아니요,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몰라서. 이렇게 지금 팀장님은 좀 거기에 플러스된 지식이 갖고 계셔서 감소 대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몰라요. 몰라서 저는 2인 1조 얘기했고 보호장구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거 할 때 이렇게 흔들린다는 정도로만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 장비를 새로 장만할 수 없어라고 한다면 결국 감소 대책에서 그게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인정심사 받아서 호이스트를 추가로 그 클린 조성 기금으로 해갖고 호이스트를 하나 더 설치한 업체거든요. 네, 여기는 조금 대표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여기 작업 개선 다 했어요. 그러면 가능성 어떻게 줄어요? 1. 1? 와, 드라마틱한데요? 2? 사실 저는 1을 잘 못 주겠더라고요. 1 주고 나중에 일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2 정도로 다 내려갔던 것 같긴 하고, 자, 중대성은 어찌됐든 사고가 나면 똑같겠죠? 그래서 저는 3, 그래서 6. 그래도 줄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그 소방 점검업체예요. 소방 점검업체 혹시 팀장님들 어떤 일 하는지 아세요? 건물마다 가보면 왜 위에 이거 뭐죠? 스프링클러 이렇게 잘 돼 있나 보고 소화기 뭐 오래된 거 있으면 교체해주고 이거 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사무실이 늘 비어 있어. 현장이잖아요. 다 나가서 외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직원이 9명, 1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막상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에는 위험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혹시 이 업무 공간이 외근지 말고 이 사무실이 단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갑자기 우리 창고 있어요. 그래갖고 창고 가서 한 방에 다 끝냈어요. 진짜. 이게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 항목들이 다 줄줄줄 나오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렇게 사무 공간만 있는 곳들은 그런 것들을 정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내야 할 정도라서. 그래서 여기는 진짜 이 코딱지만한 창고 안에서 제가 위험성 평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는 처음에 이 소화기가 막 너저분하게 쌓여 있어서 여기 아니고 위에 있네. 얘다. 같은 창고거든요. 제가 쪼개놓은 거예요. 그만큼 할 게 없어서 위험성 평가를.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거를 충돌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작업 환경 충돌.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머리 박을까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저 나무 강목들이 떨어지면서 내 머리를 때릴까봐. 지나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칠까봐. 그렇죠. 보이세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얘는 제가 혹시 이거 가능성 몇으로 하셨나요? 3. 저는 여기 가능성 제일 크게 했어요. 5. 그냥 이게 뒤돌아보고 가다가 좀 부딪힐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중대성이 2. 네,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0이 나왔어요. 자, 이거 감소 대책 어떻게 해요? 선반 정리. 선반 정리. 또 뭐 있어요? 돌출 부위 제거.
돌출 부위 제거. 네, 맞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바닥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러니까 선반의 위에 높이 놓을 때는 적재가 제대로 되어 그 안에 적재가 되는 애들만 적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큰 것들은 바닥으로. 그러면 오히려 다칠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3, 2, 1, 1. 이. 와우, 드라마틱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다치면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2.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2. 자, 이렇게 갑니다. 다음. 자,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아까 그랬듯이 얘는 산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작업장 되게 넓죠. 자, 여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 이런 가스통이 있는 공간들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 쳐져 있어야 돼요. 그쵸? 펜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이게 원래 어디든 이 계량기 화면에는 항상 위험 구간, 안전 구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왜 없지? 라고 물어봤는데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해서 다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꽉 차 있고 덜 차 있고 그냥 그 압력계 정도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표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압력계는 다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설명드렸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기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 표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 정리하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끝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그냥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막 먼지 한가득 쌓여있고 근데 이런 작업장을 내 집처럼 깔끔하게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적어도 위험한 부분은 표기는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취급부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만일 이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얘는 어떻게 돼요? 폭발. 맞아요, 폭발이에요. 그 다음에 가능성 2. 중대성은 4. 그럼 8이네요. 그럼 얘는 이제 감소 대책 안 해도 되네요. 이러면 또 찝찝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3.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감소 대책으로는 그쵸. 안전 표시, 그 다음에 점검원 설치. 그렇죠. 점검 내용 표기 뭐 이런 식으로. 폭발 위험성 있는 집중 체계. 좋아요. 그런 것들 정말 이 감소 대책을 많이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가갖고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잘려요. 자, 가능성.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성은 지금 줄어들겠나요? 네. 네, 그러면 뭐 한 1을 할까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폭발이 되면 중대한 건 똑같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4가 돼요. 최종적으로. 자, 세 번째. 여기는 아까 제가 창고에서 짜내고 짜냈다 그랬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환경, 통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험 발생 결과를 저는 추락으로 봤어요. 위에 요 창고 얘네들이 이제 떨어졌을 때 다치는 거, 물건의 전도, 뭐 이렇게 물체의 전도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사실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소화기가 잔뜩 쌓여져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있어서 저기서 터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소화기는 절대 안 터진대요.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소화기는 절대 안 터진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얘는 그럼 아웃. 그다음에 그럼 그다음 생각난 게 얘네들이 너무 막 되어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꺼낼 때 나를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제가 감소 대책으로 선반 정리, 라벨화 이런 내용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표님이 이 창고를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앵글 하나 더 짜셔가지고 얘네들 다시 제대로 정리하시고 여기 라벨 다 해갖고 선반 위치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참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름 개선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봤거든요. 그 가능성은 4. 근데 중대성이 그쵸? 얘가 뭐 떨어져봤자 뭐 크게 안 다칠 것 같아. 그 2. 그럼 얘는 8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업소에 쥐어 짰다고. 그래서 제가 가능성을 5로 올려요. 그럼 얘는 10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소 대책하고 나면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성은 똑같아질 확률이 높으니 얘는 4. 요렇게 갑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 그 창고 겸 비품 창고 겸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커피숍이에요. 그 투서플레이스 사진이거든요. 보세요. 선반이 막 있는데 여기 위에 박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박스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커피숍에서 저 박스가 저렇게 위에 쌓여 있어. 그렇죠. 플라스틱 컵, 종이컵, 뚜껑 얘네들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 손을 뻗어서 얘를 꺼내거나 무언가를 밟고 올라가서 꺼내야 되잖아요. 신체적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얘는 신체적 부담으로 되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도 볼게요. 자, 신체적 부담 그러면 결과로는 얘는 추락 또는 전도 이런 거 하시면 되겠죠? 자, 가능성 몇? 5. 맞아요. 가능성 되게 높아요. 사실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커피숍 같은 경우는 여자 알바들이 제일 많은데 여자들 이거 하나 꺼내려고 이게 하다가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5. 자, 그럼 중대성은 1, 2, 1 하면 안 돼요. 5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아무리 얘가 종이고 플라스틱, 가벼운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박스의 모서리로 내 머리를 맞으면 저 뇌진탕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저는 이 10 정도로 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감소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락 방지턱 설치. 추락 방지. 턱. 턱 어떻게? 아, 여기에 이렇게? 아,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또 뭐 혹시 감소 대책 다른 거 뭐 하셨어요, 팀장님들? 물량의 그 중량에 따라서 음. 이 주변 무거운 걸 아래로 가벼운 걸 위로. 또 자주 활용도에 따라서 결국은 뭔가 분류를 다시 해야 된다, 적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을 하단으로 얘네만 따로 쓰는 선반을 다시 짜라. 따로 보관을 하셔라 그랬는데 다행히 여기는 대표님이 여기 옆에다가 또 하나를 더 하셔갖고 요 박스의 규격에 맞게 어차피 이 들어오는 박스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만 따로 보관할 수 있게 바닥부터 적재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자, 가능성은 2. 네, 여기는 가능성이 진짜 줄었어요. 그쵸? 그럼 중대성은? 맞아요. 중대성도 줄잖아요.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위험성 평가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게 이제 느껴지시지 않아요? 요런 거 보는 거예요. 요런 거. 색안경 한번 끼고 쫙 보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일한다면 뭐가 위험할 것 같지? 요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8번째 사진.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혹시 이거는 어떤 걸로 보셨어요? 사진? 알았지? 파레트? 아, 네. 얘가 철판이에요. 얘가 철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나무로 이 강목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거예요. 겹치지 않게.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엔 얘가 나무 파레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파레트가
지게차가 이렇게 물건 옮길 때 항상 바닥에 팔레트 위에 물건 쌓아서 옮기잖아요. 원래 나무 팔레트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나무 팔레트는 사가서 부서지거든요. 그럼 더 위험해서 원래는 플라스틱 팔레트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 나무 팔레트지? 하고 자세히 가서 봤더니 이게 나무 팔레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를 작업 통로, 면적, 비상 확보 이걸로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공간들이 바닥에 수없이 늘어져 있어요. 진짜 여기는 정말 이게 삐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여기는 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차 들어오면 내보내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나가면 모르겠는데 쌓아놨다가 때 되면 나가니까 너무 저런 공간이 많아서 제가 이것도 그럼 작업 완료된 곳에 얘만 적재할 수 있게 좀 구별을 좀 하자라고 해서 여기도 그래서 아예 여기는 대표님이 아까 제가 이 파이프 공간에 이렇게 하얀색 요거 테이프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완성품 공간 면적 따로 이렇게 표기해서 거기는 걸어가지 않아도 되게 요렇게 좀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9번째 사진은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려서 위에서 무언가를 굽고 빵을 굽고 꺼내서 데워서 나가고 끝나면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혹시 위험 뭘로 하셨어요? 불충분한 정보. 불충분한 정보, 열에 의한 둘 다 정답 맞아요. 저희 그 둘 다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열에 의한 위험은 뭐예요? 화상. 불충분한 정보는 뭘로 이유가 뭐예요? 응? 불충분한 정보 하셨잖아. 사용법 뭐 이런. 사용법. 여기 혹시 이거 보이세요? 화상지 되게 조그맣죠? 근데 사실 여기가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불충분한 정보를 했던 이유는 여기 기계에다가 화상주의를 크게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여기 안전보호용구 넣고 이거 사용할 때마다 장갑 끼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화상주의 크게 붙이고 여기 붙이고 사용 전 장갑 착용 필수 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걸 주의 문구를 다 넣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 가능성은 그럼 얼마로 갈까요? 제가 감소 대책을 이렇게 했는데 감소하기 전에는 그럼 이제 얼마가 됐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가능성이 몇이에요? 오. 대일 확률 여기에 대일 확률 5, 5 그렇지. 그럼 중대성은 2, 3 3 너무 커요. 4가 죽어야 되는데 자, 2 정도 할게요. 그럼 위험성이 10이 돼요. 자, 감소대책 혹시 제가 생각한 감소대책 말고 또 있으세요? 없는 걸로. 자, 그럼 가능성은 1, 1 중대성은 2, 2 똑같아져요. 네, 그렇게 해서 얘는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문어발 전기 에너지. 그쵸? 요거는 위험 요인이 전기 에너지에 의한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럼 결과값은 뭐예요? 화재, 화재. 화재, 감전 뭐 그런 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능성 5. 화재는 확률 5. 3. 중대성이 4. 화재가 나거나 폭발이 되면 얘는 죽겠죠. 여기는. 그래서 12. 그래서 자 감소대책 얘기해봐 주실까요? 전선 정리. 콘센트. 콘센트 정리. 또 이 콘센트 정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응? 콘센트 배분. 맞아요. 그쪽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지금 사방에 막 꽂혀 있잖아요. 개별 전원 스위치가 있는 콘센트로 변경, 멀티탭으로 변경. 그 다음에 이 대부분 이 문어발 콘센트의 화재의 원인은 먼지로 인한 합선이잖아요. 그래서 콘센트 요즘에는 콘센트에 먼지 안 쌓이게 하는 커버 박스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시게.
그렇게 해서 여기는 진행을 했어요. 그럼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줄겠죠. 그래서 1, 중대성은 4. 이렇게 해서 얘는 최종적으로 위험성이 4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직접 실습해보니까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9점을 넘겨서 이렇게 세고 이러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꼭 9점을 넘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9점 이하는 굳이 감소 대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수십 개, 수백 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개 안 되는 거에 안에서 좀 감소 대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숫자를 맞춰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예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여기는 다 감소 대책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위험성 평가를 왜 했니가 돼요. 주의를 위해서. 네. 주의 단계를 위해서. 주의 단계? 주의 단계. 근데 실제로 이 시스템 상에서는 이 내가 평가를 몇부터 위험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주의 단계를 포함해서 9가 아니라 뭐 8. 네, 8이나 이렇게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사전 문서 정리하실 때 그거 결정만 잘 하시면 되는 거라서 어렵진 않아요. 자, 지금 이 엑셀 양식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 팀장님들 이거 보내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사진 여기 지우고 여기다 본인이 찍으신 사진 넣고 본인들이 한 거 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구분 위험 요인이나 발생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살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몇 번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마루타 하나 먼저 찾아내자. 내가 잘못해도 돈 안 받아도 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찾아서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당당하게 수수료 받으면서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실습 시간 끝낼 거고요. 지금 4시 20분이라서 제가 10분 쉬는 시간 하고 4시 30분에 다시 시작할 거예요. 혹시 4시 30분 하고 제가 6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가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